점점 퍼즐이 맞춰져 가면서 절반쯤 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열심히 읽었던 부분이 나와요. 머니 프린터가 임기제 정치 시스템과 결합된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한 부분. 여기는 원문도 한번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The temptation is just too great. 요 부분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대목을 짚었어. The temptation is just too great to hand out electoral gifts in the form of debt-financed election goodies in return for votes in order to get elected or to stay in office. 이 문장은 딱 한 문장으로 현 금융 시스템의 본질과 그게 임기제 정치 시스템과 어떻게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내는지를 제대로 압축해놨어. 번역하자면 부채로 제정된 선심성 공약을 뿌리고 표를 얻어서 당선되거나 임기 연장을 하기 위한 유혹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거야.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나라의 미래 따위는 신경 안 쓰고 빚내서 돈을 뿌린다는 거지.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복지든 혜택이든 온갖 선심성 정책을 쏟아붓는다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걸 결국 어디서 충당해? 머니 프린터, 즉 돈 찍기로 해결하지. 여기서 가장 끔찍한 점은 뭔 줄 알아? 바로 정치인 입장에선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빚으로 해결하는 게 너무 편리하고 너무 유혹적이라는 거야. 당장 표 얻고 임기 연장되는 게 중요한데 미래의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든 말든 자기 임기 동안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구조에서 뭘 기대해? 근본적인 개혁? 절대 불가능이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진짜 개혁을 하겠다고? 개소리지.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단 하나야. Opt-out. 이 시스템을 벗어나는 거라는 거지. 네, 이 시스템을 벗어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정부는 이런 빚을 갚나요? 좋은 질문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절대 빚을 제대로 갚지 않아. 정부는 절대 빚을 제대로 갚지 않아. 아니, 만기가 오면 갚긴 갚아. 근데 그 방식이 어이가 없지. 일반인들이야 만기가 오면 원금을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잖아. 근데 국가는 그딴 거 없어. 정부는 빚을 갚긴 하는데 어떻게 갚냐? 더 큰 빚을 내서 과거의 빚을 갚는 거야. 더 큰 빚을 내서 과거의 빚을 갚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 존나 역같이 하는 거지. 돈 찍어내고 그걸로 또 빚 내고 이렇게 계속 무한 루프를 도는 거야. 그리고 이자. 그것도 새로운 빚을 내서 한마디로 돈 찍어서 이자도 해결하는 거지. 이런 시스템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건 오로지 정부만 할 수 있는 완전한 독점 체제야. 일반인들은 그렇게 했다간 바로 파산인데 국가는 무한히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현실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야. 그래야만 이 미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근데요, 들을수록 정말 엄청난 사기극 같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저랑 형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진짜 좋은 질문인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지? 그 이유는 바로 통계 조작이라는 사기극 때문이야.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통계가 핵심이지. 이게 얼마나 치밀한 사기냐면 CPI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이 5%만 돼도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라고 생각해. 결론부터 말하면 물가지수라는 걸 조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 돈이 베네수엘라처럼 한순간에 휴지 조각되는 건 아니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정부가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이유지. 국민들이 화폐가 존나게 희석되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악랄한지 모르고 사는 거지. 결국 정부는 통계라는 가면을 쓰고 사기치는 데에 선수하는 거야. 네, 통계 마사지 이거는 다들 익숙한 개념일 텐데 그 마사지 한다는 통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 통계 마사지 얘기지. 이건 정말 대놓고 하는 사기야. 국가가 이걸 성취하는 방법은 존나 치밀해.
첫 단계는 통계국 같은 거대한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을 쏟아붓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통계치들을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고 그걸 조사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존나 낭비하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냐면 계산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 만든 놈들 정도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오류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 더 웃긴 건 누가 이걸 지적하면 너같이 모르는 놈들이 뭘 아냐. 이거 경제학 전공한 교수님들이 만든 거다. 노벨 경제상 받은 사람들도 이거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면서 일축해버린다는 거지. 완전 웃기는 상황이야.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 하면서 책에서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 걸 봤어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아. 이 소비자 물가지수 조작의 기막힌 수법을 다시 설명해 줄게. 정말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이 CPI 계산에 동원되는데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조작되어 있어. 예를 들어 2013년 독일의 경우를 보면 식료품 비중이 겨우 10%, 전기요금은 2.6%야. 이게 말이 되냐고? 당시 4인 가구 평균 소득이 3,000유로 정도였는데 식료품과 전기에 고작 390유로만 배정해놨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이건 최소한 곱절은 쓰는 게 정상이지 못해도 800유로 정도는 필요했을 텐데 통계에선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끼워 맞춘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 비중이 더 크다는 엥겔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하는데 여기선 거의 조롱 수준으로 식료품 비중을 낮게 잡았어. 반면에 전자제품 같은 건 엄청 높게 설정되어 있어. 핸드폰 생애주기가 2년, TV는 7년, 세탁기랑 냉장고는 10년이야. 자주 사지도 않는 물건을 높게 설정해놓고 매일 쓰는 식료품은 낮게 설정하는 기만적인 행태지. 그리고 정말 악랄한 수법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가 과거보다 성능이 2배 좋아졌는데 가격이 그대로라면 CPI에선 가격이 반으로 떨어진 것처럼 계산한다는 거야.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을 물가 하락인 것처럼 집어넣어서 식료품 같은 실질적인 가격 상승분을 은근슬쩍 감추는 거지. 여기다 대체품 편향이라는 더러운 수법도 있어. 예를 들어 버터 가격이 100% 올랐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싸진 버터 대신 마가린을 먹었겠지 하면서 마가린의 가격 상승률 예를 들어 10% 반영해버려. 진짜 악독하지 않냐? 결국 CPI 조작의 본질은 이거야. 많이 오르고 빠르게 오르는 재화와 서비스는 통계에서 찍어 누르거나 아예 누락시키고 천천히 오르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항목들은 부풀려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사람들이 뭐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공식 통계를 보니 괜찮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 화폐가 얼마나 똥이 되어가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 혁신과 글로벌 분업 덕분에 생산성이 몇 배는 올라갔는데도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더하면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 머리뚜껑 열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더 있죠. 그 자산 인플레이션 이야기. 여기서 또 하나의 기막힌 얘기가 나와. 자산 인플레이션 얘기 말이야. 정부가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게 유지하는 것만 해도 기만인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 상승은 아예 실생활과 무관한 것처럼 취급해버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냐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집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 변동성을 버틸 재력도 없고 압구정 아파트나 맨해튼 부동산 같은 좋은 자산에는 애초에 진입도 못한다는 거지. 반면에 이미 자산을 선점한 이들은 그야말로 노다지야. 자산이 떡상하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또다시 다른 자산을 추가로 사들이고 그게 또 오르면 더 큰 이익을 챙기는 거야. 이게 바로 끝없이 벌어지는 자산 양극화의 핵심이야.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또 얼마나 뻔뻔하냐면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슬쩍 다른 쪽으로 떠넘긴다는 거야. 부동산 투기꾼들 때문입니다. 대기업 CEO들이 문제입니다. 같은 식으로 엉뚱한 곳에 손가락질을 돌려서 자신들의 과오를 감춰버리는 거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In fact, for most of 2023, corporate profits drove over half of inflation. 게다가 공식 물가 상승률을 낮게 찍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저금리에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지. 연금 같은 것도 덜 올려도 되고 온갖 면에서 유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억누르는 게 정부가 마음껏 돈을 찍어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하고 싶은 거 해. 핵심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걸 두고 기만이라고 하지 않으면 대체 뭐라고 하겠냐? Inflation is made in Washington because only Washington can create money. And any other attribution to other groups of inflation is wrong. What produces it is too much government spending and too much government creation of money and nothing else. 네, CPI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더 슬퍼지는 얘기, 세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슬픈 얘기를 해야겠네. 정부가 매년 세수가 쉰만큼이나 더 거쳤다고 자랑하는 거, 이거 진짜 코미디 아니냐? 기업이 올해 우리의 매출과 이익이 쉰만큼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왜냐? 기업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싶어서 돈을 쓰는 거잖아. 그들은 우리 니즈를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려고 애쓴다고. 근데 정부는 그런 거 1도 없음. 세금은 그냥 강제로 털어가는 거잖아. 마치 소매치기범이 우리 지갑을 턴 다음에 1년 뒤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서 그럼 더 가져갔지롱이라고 자랑하는 꼴이라고. 이게 씨발 말이 되냐? 이렇게 보면 차라리 소매치기범이 더 나아 보일 지경이야. 적어도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운 줄은 알고 우리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나잖아. 근데 정부는 매년 계속 털어가고 매년 나타나서 잘했다고 자랑하고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은 잘했다고 박수를 쳐줌. 진짜 환장할 노릇이지. 국가가 다른 부문에서는 창의성이 바닥을 기어도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는 정말이지 최고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봐야 돼.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이 거두려고 안간 힘을 쓰니까 이 정도면 거의 예술이라고 해야 할 판이야. 네, 형님이 이렇게 급발진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뭐 그만큼 창의적이니까요. 책에서 소개된 그 창의성 중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얘기부터 해보자.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세금이야. 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더 거치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달콤하지. 가만히 앉아서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니까 말이야. 근데 진짜 악랄한 건 소득세야. 특히 누진세. 왜 악랄하냐면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더 높아지면서 그냥 비례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과비례해서 오르거든.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얹히면 미치는 거야. 왜냐면 이 세율 구간의 값이 절대 안 바뀌거든. 예를 들어보자. 60년 전 독일에서 연봉 6만 유로를 버는 사람은 최고 세율에 해당했어. 그 당시 물가 기준으로는 탑 클래스였지. 그런데 지금은 연봉 5만 5천 유로만 벌어도 최고 세율에 걸려. 물가는 몇 배나 뛰었는데도 말이야. 60년 전엔 평균 연봉이 3천 유로였고 6만 유로를 버는 사람은 평균보다 20배 더 버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평균 연봉이 2만 7천 유로밖에 안 돼. 그러니까 평균보다 2배만 더 벌어도 최고 세율을 내는 꼴이야. 한국으로 치면 1960년대 연봉 6천만 원 버는 사람과 지금 2025년에 연봉 6천만 원 버는 사람을 같은 급으로 취급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과거에는 진짜 소득 구간 탑 오브 탑인 사람들만 내던 최고 세율을 지금은 그냥 웬만한 대졸자면 다 내는 거지. 이게 얼마나 기막힌지 알겠지? 상속세도 비슷한 원리야. 죽어서도 털리는 거지. 결국엔 끝까지 한 푼도 안 남기고 털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 네, 드디어 머리뚜껑 열리는 이야기는 끝났네요. 이 다음에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이 나오는데 정치인은 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 얘기 조금 해볼까요? 좋아, 이제 정치인 얘기 좀 해보자.
대체 왜 정치인이 존재하는 걸까? 진짜로 생각해보면 정치인은 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사람들은 정부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지. 근데 한번 통화량이 팽창하지 않는 세상을 가정해보자고. 이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버튼이 꺼지는 거야. 돈도 못 찍으니까 공짜로 쓰지도 못하고 세금을 거두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해. 이자율 찍어 누르지도 못하니까 빚도 신중하게 내야겠지.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어려움이냐? 아니지. 이게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하던 삶의 방식이야. 그냥 정부만 그런 걸 안 했을 뿐이거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이 뭐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하겠냐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당선되면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약속을 못하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정치인이 필요 없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먹는 시스템에서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뭘까? 바로 표장사야. 너 나에게 표 줘. 그러면 내가 당선돼서 내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야. 이들은 입만 열면 사회정의, 경제적 평등 같은 말을 하지만 그들이 실천하는 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가진 자들이 더욱더 부유해지게 만드는 구조일 뿐이야. 그리고 또 핵심적인 얘기 하나 더 하자면 사회 정의 실현의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 부자들이 가진 부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거잖아. 부자들이 가진 부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 머니 프린팅은 가진 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못 가진 자를 더 빈곤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야. 그럼 대체 정부 정치인, 정치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걸까? 부의 재분배가 존재 이유라면서 실상은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국민들 눈을 속여서 이게 다 복지예요 라고 떠들고 실제로는 세금을 더 뜯어가며 자산 가격만 떡상시키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결국 정치인은 입만 살았고 실질적으로는 나라를 더 망치고 있는 장본인들이라는 거지. 돈 찍어내고 표 장사하면서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잖아. 이게 정치인들의 진짜 정체야. 이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세금 내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정치인은 아무런 실질적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존재 자체가 사회의 해악일 뿐이지. 네, 정치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항상 이런 결말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한꺼풀 더 들어가면요. 결국 대중들, 바로 우리들이죠. 공짜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탐욕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원인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이게 결국 다 연결되는 거거든. 정치인들이 왜 저 지랄을 하겠냐? 대중들이 원하니까 하는 거야. 대중들이 원하니까 하는 거야. 대중들이 뭘 원하냐고? 존나 간단해. 공짜. 공짜 점심, 공짜 의료, 공짜 연금, 공짜 집. 뭐든지 그냥 국가가 책임져라.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절실한 때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아있지. 근데 문제는 공짜라는 게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치러야 해. 근데 이 대중들은 그 비용이 자기들한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 세상은 마치 국가가 마법처럼 돈을 만들어내서 다 해결해 줄 거라 믿지. Before you clap, let me point out that the reason why we have too much printed spending and too much printing of money is because you people want it. You and I. We're citizens. We run this country. If Congress has been voting higher and higher spending, why? Because it has been politically profitable for them to do it. If they have been voting higher spending and not voting the higher taxes to pay for it, why? Because it's been politically profitable to do it. We would all like to get something for nothing. And so the political process has been leading to Congress increasing spending, not increasing taxes, and financing the difference by the hidden tax of inflation. I think we are unwise. But let's not blame the others.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기대에 맞춰서 온갖 뻥카 정책을 들고 나오고 돈 찍어내서 퍼주면서 표를 사는 거야. 결국 이 모든 썩어 빠진 구조의 뿌리는 대중들의 단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욕망에 있는 거지. 당장 내 앞에 혜택만 주면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게 다음 세대에 어떤 폭탄을 떠넘기는지 전혀 신경 안 써. 그게 몇십 년 쌓이다 보니 지금 같은 총체적 사기극이 완성된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정치인들이 개쓰레기인 건 맞는데 그 정치인을 뽑은 대중들도 그 쓰레기쇼의 공범이라는 거야.
정치판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굴러가거든. 대중이 공짜 원하면 정치인은 공짜 준다고 구라치고 그 구라 믿고 또 표 주고 이거 무한 반복이다. 결국 이 썩은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대중 스스로가 공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그게 존나 어렵지. 이미 너무 깊이 중독됐거든. 이게 현실이다. 네, 거참 우울한 이야기로 마무리돼 가는데요. 무한 통화 팽창의 시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이 모든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부패한 시스템이 부패한 시민들만 만들어내지. 그 과정은 이렇게 돼. 정부라는 암세포가 점점 커질수록 국민들은 점점 더 그 정부에 의존하게 돼. 무덤에서 요람까지 나를 책임져라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지. 그럼 결국 개인의 주권이고 자유고 다 똥통 속으로 밀려나가. 뭐 당연한 거지. 이 시스템에선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야. 기업들도 이제 정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비 기업들이 돼. 보조금 없이는, 구제금융 없이는, 부실 채권 사주는 정부 없이는 스스로 서지 못해. 결국 다들 이래서 돈 벌고 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머니 프린터랑 가까워지려고 해. 먼저 뿌려지는 돈 빨리 먹고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선점하려는 그런 똥같은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만 승자되고 그 덕에 세상은 더 이상 공정하지도 않지. 결국 이 사회는 collective corruption이 만연하는 사회가 돼. 다들 부패한 정부랑 한 통속이 돼서 휘둘리고 있는 거야. 더 웃긴 건 이렇게 부패한 시스템에 의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망가져가는지 모르고 그냥 눈과 귀를 닫고 체념하는 거야. 그래, 구제금융 안 해주면 나도 힘들어지겠지. 그냥 눈 감고 가자. 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다 죽어가는 곳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이번 챕터의 내용도 다 살펴봤는데요. 아마 화도 많이 나셨을 것 같고 어이도 없어 하실 법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걸 다 보고 나서 어이없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결국 이 시스템의 핵심은 우리가 의존하는 정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절실한 때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하는 만큼 그 힘은 점점 더 커지고 그 정부가 사라졌을 때의 두려움에 떨면서 눈을 감고 무기력하게 살면 결국 그 권력은 더 세지고 더 많은 걸 빼앗아가는 거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정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권력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빼앗은 거라는 거야. 우리가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 우리가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fiat money라는 말도 안 되는 종이 쪼가리 화폐 시스템이란 말이지. 이건 아무렇게나 발행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찍어내는 거야. 결국 정부는 그 윤전기를 돌리면서 온갖 전쟁을 수행하고 자신들이 국민을 돌보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그 국민을 헐벗 굶주리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우린 그걸 묵인하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고 그 길 끝에는 무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말이야. 또 하나는 정말로 생각을 바꾸고 지금 이 시스템을 깨고 나가는 거야. 이 시스템을 벗어나려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결국 중요한 건 opt-out, 즉 이 체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정부가 쥐고 있는 힘을 인정하고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 털리기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돈이 찍어내지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시스템을 고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 시스템을 거부하고 우리 각자 힘을 합쳐서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결국 중요한 거야. Secretary Blumenthal knows as well as you and I do that inflation does not come from trade unions. That doesn't mean that trade unions aren't grasping. Of course they are. But they don't produce inflation for one simple reason. They do not own a printing press on which you can turn out green pieces of paper. The only such printing press is in Washington. I say printing press, of course, in the modern age we do it in a more sophisticated way. We use bookkeepers and accountants and computers. But it comes down to the same thing. Inflation is made in Washington because only Washington can create money.
And any other attribution to other groups of inflation is wrong. Consumers don't produce it. Producers don't produce it. The trade unions don't produce it. Foreign sheiks don't produce it. Oil imports don't produce it. What produces it is too much government spending and too much government creation of money and nothing else. 네, 여러분 오늘의 내용 상당히 충격적이셨죠? 헨리 포드가 괜히 지금의 금융화폐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정확히 알게 되면 그날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정말 많은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아주 많이. 근데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세금만으로는 결코 충당할 수 없고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융화폐 시스템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세금 제도, 영구적인 부채 시스템, 가두리 양식장 같은 우리의 상황 등 이 모든 것들이 촘촘하게 얽혀서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더욱더 비트코인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들은 이렇게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정부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흡수하면서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에 다다른 순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이어나갈 건데요. 오늘 영상 말미에 나온 부패한 시스템이 부패한 시민들을 양산한다라는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 얘기처럼 저도 이 진실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수도 하고 싶은 거 해. This bill, Senate Bill 21, creates the Texas Strategic Bitcoin Reserve, sending a clear message regarding the decades-long spendthrift stewardship of our country by the federal government. Bitcoin offers unique advantages in the digital era due to its limited supply and decentralized nature, in contrast to the federal government, which has an unlimited printing press and centralized control of the currency. A map of the United States showing the 32 states that have filed similar legislation. In addi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re has been a great interest in this bill at the presidential level, with the president never sell your Bitcoin, right? in particular because of, again, the spendthrift ways, profligate ways of our national government under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to be quite frank. But in the end, we are spending in entitlements, dedicated spending, required spending, amounts that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will be unable to pay. And as Texas, we need to position Texas in the best course with all possibilities regarding solvency long term to meet the needs at the state level that we have been entrusted and are obligated to meet. So with that, that's the background of the bill, the reasons why I filed it, and I'll be happy to answer any questions.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예,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